TV 시사 프로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고 거기에 방송된 것이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이 자신의 딸 둘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하여 시험 문제 답안지를 몰래 빼내어 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갑자기 좋은 성적으로 올라간 딸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교육 정책이 오직 대학을 좋은 곳에 가기 위한 것으로 거의 수십 년 동안 일관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사회생활을 좋게 할 수 있다는 부모들의 욕심과 맞물려서 국가적으로 교육열에 의한 많은 이익도 있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 행복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교육 정책은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가 교육의 학제 개편과 교육의 방향들을 혁신적으로 개혁하는 공약을 걸었지만 국민들에게 별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더구나 그의 어눌한 말솜씨로 인하여 기대했던 것보다 형편없는 지지를 받았지만 저는 그의 미래를 보는 눈과 교육정책에 기대를 걸고 지지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교육정책이 학제 개편과 더불어 각자의 소질을 개발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정책으로 바뀌어진다면 이것은 과거 유통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 건설과 거의 맞먹는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불모지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통의 혁신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기함으로써 한국 경제 발전에 엄청난 도움을 준 고속도로가 향후에는 교육개혁으로 인하여 미래 산업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였고 그의 어눌한 말솜씨에도 불구하고 천재성에 가까운 미래에 대한 판단과 실천력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실패했던 그가 독일과 미국에서 생활을 접고 혼란해진 한국의 정치에 이제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은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것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안철수가 가진 능력을 국민들이 잘 이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가진 정치력은 과히 볼 것이 없지만 그가 가진 미래에 대한 판단과 추진력,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정책들을 이번에는 정치력을 가미하여 한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민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춤으로써 사실은 학생들마저 고등학교 3학년이 정치 성향을 띠게 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학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고교를 졸업한 일반인으로서의 18세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외국 어느 곳에서나 선거 연령이 18세인 나라는 이미 18세가 사회인으로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고등학교 3학년이 교실에서 정치의 논쟁을 벌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죠. 학제 개편이 우선되고 난 이후에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지는 것이 순서인데 현재 여당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 꾸며진 것입니다. 사실은 진보 정권 3명의 대통령 중에 IMF를 종식시키고 그나마 경제발전에 정보통신산업이라든가 벤처 기업의 육성 등으로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김대중 대통령 말고 노무현 문재인이 진보 정권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많은 논쟁들만 불러일으킨 정치였었죠. 노무현의 정신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라는 훌륭한 정신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탄핵 사건에 휘말리고 나라가 시끄러워졌으며 언론의 자유나 대통령의 권위는 국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가까워진 면이 있으나 중요한 경제 발전에 기대에 이르지 못함으로 해서 노무현 역시 임기 말에는 최저치의 지지율을
가져왔고 거의 반사적인 국민들의 기대감으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다시 들어선 진보 정권의 문재인은 대통령이 인간적이라는 그 하나로 국민들의 특히 젊은이들의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가 행해온 대통령으로서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밀어붙이는 독서는 너무나 아마추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협치란 것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어떠한 수단 방법을 동원하든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강하게 독선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실제로 국민의 삶은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이 주장하던 어떤 삶의 이념들만 실천하려고 강하게 밀어버린 결과 국민들의 의견은 반반씩 나누어지고 저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누어진 국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게 만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정부의 전략적인 밀어붙이의 성공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실 수십조 원에 달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는 말을 잘 못하는 말로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해온 이력을 보면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반드시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 그가 단지 야망만으로 대권을 보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 국민을 위하고 사랑하고 국가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려는 그 생각은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보수나 진보보다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에 관심을 더 가져주는 이런 안철수의 생각을 저는 좋아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정도를 지향했었지만은 정도라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정도의 개념은 어느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쪽도 저쪽도 아니었는데 마음에 드는 쪽이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통 정도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정도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했지만 삶에 있어 정도의 가치는 나무를 봐야 된다. 뜨거운 태양의 기운과 차가운 물의 기운을 받아들여 성장하는 나무처럼 양극단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발전하는 그것이 정도이지,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것이 정도가 아니고, 또 아무 편도 들고 있지 않다가 어느 쪽이 좋다 하면 그쪽으로 쏠리는 건 역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도의 참 가치를 정치에서 실현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것은 아마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도 매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첫째, 국민을 위하는 마음과 능력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